자, 상속세, 소득세 줄이는 부동산 저가 양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요, 요즘에 가격이 오르고 있죠.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상속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면은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상속이 걱정되시거나 하는 분들은 증여를 하거나 이 저가 양수도를 통해서 한번 세금을 어떻게 줄여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양수도를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해봤더니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저가 양수도를 하게 되면 국세 당국에서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 물론 대부분 좋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고가주택이나 빌딩을 보유한 분들은 상속세가 또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보유로 인한 가치 상승분이 상속세로 전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우리 혹시 자녀들이 이걸 못 받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증여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특수관계자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양수도를 하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요, 이월과세라고 해서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내에는 팔지를 못하고 또 상속재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한테는 10년 이내에 준 거는 합산이 됩니다. 상속인 외자들한테 준 거에 대해서는 5년까지 합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가 양수도가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양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상승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가 양수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양수도는요, 자녀들한테 저가로 파는 거죠. 부모님이 저가로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여세 부담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고 2월과세가 적용이 안 돼서 굉장히 유리한 케이스가 나오고요. 당장 상속을 받았다가 저가 양수도를 통해서 판다고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현금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현금 자산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노후에 마음껏 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상속세 재원이 마련이 될 수도 있고, 또 현금 부분은요, 예금에다 돈을 넣어놓으면은 금융자산 상속공제로 해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하는 거는 상속세 면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가 양수도가 유리한 케이스들은 부모님이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 예금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오래 사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경우에는 10년 내 합산, 또 5년 내 합산 그런 규정이 걱정될 때는 저가 양수도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가 양수도는요, 시가 대비 30%나 3억 원 이내, 특수관계자는 둘 중에 적은 금액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자금 부담도 사실은 좀 비교적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가 양수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고령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도 비교적 한 40, 50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저축액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도 다주택이라서 그것들을 요번에 좀 처분해서 현금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 소득이 충분히 입증이 되죠. 예, 그래서 자녀들이 소득이 입증된 상황에서는 저가 양수도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피상속인 부모님이 고령자인 경우에 부모님이 채무를 활용해서 자녀들한테 빌려주거나 또 증여를 해줘서 거기에 따른 소득금액 입증이 비교적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저가 양수도에
자금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부모님이 아파트가 너무 고가인 아파트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체 다를 저가 양수도 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자녀들이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가 아파트나 빌딩 같은 경우에 이걸 전체를 다 인수를 해오지 못하더라도 일부 한 30%든지 50%든지 일부만 저가 양수도로 가져오게 되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그거거든요. 이 자산이 상속이 됐을 때 이거를 자녀들한테 좀 주고 싶은데 국가에 뺏길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일부라도 먼저 저가 양수도로 주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상속으로 주더라도 자녀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저가 양수도를 통해서 미리 안정적으로 주는 것도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의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가족법인에서 또 양수도를 해오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딩이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저가 양수도를 하는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딩을 가지고 저가 양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100억짜리 빌딩이고요. 물론 실제 사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산의 저가 양수도를 좀 해오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임대소득세를 계속해서 좀 높게 내는 게 부담인 거죠. 그리고 그 소득이 세금만 많으냐, 또 소득 자체가 쌓이잖아요. 부모님의 재산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속세가 계속 커지는 부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가 있을 거냐 고민을 했더니 특수관계자 간의 이제 거래를 통해서 빌딩의 일부를 저가 양수도를 좀 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가 양수도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임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서 시가에 대한 판단으로 해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런 거래들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이고요. 자, 그래서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 아직 임대차가 다 안 차가지고 시세 차익이 적을 때 그때 빌딩 저가 양수도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도 비교적 낮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럼 몇 %를 얼마로 가지고 올 거냐 요거를 결정할 때도요. 이제 한 40억 정도를 가지고 오는데 자녀 2명이에요. 자녀 2명인데 배우자하고 해서 10억씩 자녀 2명 곱하기 배우자 하니까 한 4명 정도가 저가 양수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억짜리 빌딩인데 40%를 비교적 적은 가격으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상속세 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부모님의 자산도 어느 정도 예금으로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충분히 활용도 할 수 있어서 유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수자금을 준비할 때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예금이나 이런 것들도 뭐 가능하지만 대출을 좀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자녀 명의 법인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로 절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수도 계약을 하고 대금도 이행해서 등기 이전 절차까지 맞춰서 저가 양수도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절세한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빌딩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가 양수도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강남이나 용산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된다. 우리 부모님 너무 연로하셨는데 그대로 가져가다가는 세금 내다가 이 아파트 자체가 그냥 상속세로 국가에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60억 아파트를 어떻게 저가 양수도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 감소하고 또 절세를 하는 데 목적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적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니까 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최대한 낮게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유리하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녀의 양수도 금액 범위를 결정할 때 이 집은요 한 30억 정도를 받기로 했어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본인하고 배우자가 15억씩 해서 저가 양수도를 받기로 했는데 절반의 지분을 인수하는 셈이 됐죠. 자, 그래서 절반은 요번에 금액을 주고 저가 양수도로 사고 나머지 절반은 상속할 때 받는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중요한 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70억, 80억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가는 그게 다 상속세를 5억, 10억 더 낸단 말이죠. 절반 가까이를.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여기서 현재 가격에서 픽스시키는 그런 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특히 이렇게 해서 증여를 양수도를 한 다음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6억 가까이 되는 세금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저가 양수도를 하게 되면 부모님 아파트는 실제로는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절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갈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거는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법 23조에 의해 보면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상속인, 자녀들, 요 분들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돼요. 뭐 이사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뭐 같이 못 살았다, 이런 거 안 돼요. 10년 이상 같이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자녀들이 뭐 집을 샀다, 이런 기간이 다 빠집니다. 무주택 기간이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돼야 되고, 마지막 요건이 상속 개시일 당시에 상속인이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 그래서 이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 요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데, 주택가격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의 100%를 해주는데 최대 6억 원까지 한도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인 자녀는요,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정도 같이 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서 최대 6억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이 5억, 50% 정도 되는 세금을 부담하시는 분들은 세금 자체가 3억이 줄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속세로 3억이 준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3억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급여소득자들, 근로소득으로 받는 분들 언제 3억 모으겠어요? 세금 3억 줄이는 게 10년 동안 같이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3억을 세금을 줄인다.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모님의 아파트를 저가 양수도로 사오면서 무주택을 만들면서 또 부모님의 1주택을 상속으로 받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절세 플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요건들을 모두 만족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질적으로 좀 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셔야지만 요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저가 양수도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런 절세적인 유리한 점을 살펴봤는데요. 유의해야 될 사항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세금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아직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빌딩들, 이런 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가격이 금방금방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 2년만 지나도 그 가격 변동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증여나 저가 양수도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소득 같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가 양수도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세금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찾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시가의 30%, 3억, 둘 중에 적은 금액까지를 저가 양수도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싸게 안 되냐? 가능합니다. 근데 이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은 증여세를 좀 부담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증여세가 1억 미만은 10%죠. 5억 미만은 20%입니다. 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끔 전략적으로 증여세까지 일부 내면서 저가 양수도를 하는 방법도 합법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부모님은 이 저가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싸게 해주는 거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지는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 간에 저가 양수도 금액을 어디까지 할 거냐는 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하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최적 저가 양수도 시점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신축 직후에 임차인 공실이 좀 없다든지, 빌딩이 신축하기 직전이라든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든지, 이제 재건축으로 노후화가 돼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가 양수도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저가 양수도 너무 좋은 것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또 세무조사가
저가 양수도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두 가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요. 저가 양수도라도 돈이 오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 매매 대금이 오고 갔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대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검증 자체가 중요하고 이게 다시 돈을 받았다가 자녀들한테 다시 흘러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가 양수도 거래는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돼요. 세무당국에서 집중으로 검증이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가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더 합법적으로 절세, 말 그대로 그죠? 탈세가 아니라 절세죠.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저가양도 절세를 할 때 비과세 대상 고가 아파트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임대소득이 많은 빌딩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득세도 줄일 수 있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검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예상된다거나 여러분 빌딩이나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경우에 미리 상담하셔서 양도세, 상속세 그리고 소득세까지 줄이는 저가양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줄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